자, 같이 열린 자료 해석을 보게 될 텐데요. 일단 자료 해석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들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해석이라고 하면 여러분, 저는 단순하게 딱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냥 단순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어려울 수밖에 없냐면 커다란 지문과 혹은 뭐 그래프나 어떤 커다란 표와 아주 지저분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뭐 숫자들 난무되어 있고 이제 대부분의 그런 유형 어떤 부분 자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해석을 하라는 걸 원하는 거죠. 해석을 했는데 또 그것도 어려운 게 뭐냐면 보기가 1, 2, 3, 4, 5번에서 또 한 문제 한 보기당 어찌 보면 나한테 계산을 엄청나게 강요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내용면을 이해하는 걸 엄청나게 강요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보기 5개, 선지가 5개면 5개에서 전부 다 요구하는 문제도 간혹가다 등장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요 복합체예요. 그냥 어려운 문제가 섞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더 어려운 거는 한 문제를 대부분 이제 1분 내에 풀어야 되는 NCS 특성상 보통 문제를 1분 내에 풀기가 어렵거든요. 자료 해석 문제는요. 그래서 웬만하면 1분 20초, 1분 30초씩 소비가 되는 문제고 그래서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응용수리 쪽에서 조금 더 많이 땡겨와서 시간을 많이 땡겨와서 이쪽에 투자를 해줘야 되는 어찌 보면 1분 내에 풀기도 버거운 그런 유형들만 잔뜩 있는 게 자료 해석입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시간의 압박, 문제의 압박, 계산의 압박 뭐 별거 다 들어갈 겁니다. 진짜 철저하게 잘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저는요 이제 NCS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 문제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봐왔던 사람인데 자료 해석 파트는요 항상 문제를 볼 때마다 새로워요. 왜냐하면 도표 자체가 새로워요. 그래서 도표에서 나타나는 어떤 뭐 특징들 이런 거 죄다 다릅니다. 문제 유형이. 그래서 이 문제 하나를 마스터했다고 해서 또 다시 이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자료 해석을 잘 할 수 있겠느냐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거를 철저하게 해놓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자료 해석에 기본을 철저하게 해놓으면 유형이 어떻게 바뀌든 표가 어떻게 바뀌든 내용이 어떻게 바뀌든 보기가 뭐라고 난리를 피든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건 조금 거짓말일 수는 있어요. 조금씩은 영향을 받겠지만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본기를 단단하게 한다. 그래서 어떤 유형이 등장하도 어떤 문제가 등장해도 내가 쫄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접근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느끼시길 제가 개인적으로 원하냐면 문제는 어렵지만 내가 그 가운데 풀어야 될 문제를 풀었다. 그리고 풀지 않아야 될 문제를 풀지 않았다. 그 선으로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을 원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겠지만 내가 이 문제를 1분 내에 풀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 문제를 1분 내에 못 풀겠다. 이걸 결정하는 게 요 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끝내버리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건 1분 내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주어졌어요. 근데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 책을 끝내고 어떤 문제를 딱 보자마자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이 막 총동원돼서 구르륵 가서 이거 1분 내에 풀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거를 여러분이 O or X를 결정하는 그 실력까지가 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1분이 넘어갈 것 같아요. 이 문제는 1분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시험장 가서 절대로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완전히 팍 미끄러지지 않는 한은 떨어질 리는 없습니다. 이해됐나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문제 딱 보자마자 한 2, 3초 내에 결정이 나옵니다. 딱 보자마자 이 문제는 내가 1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구나 1분 내에 풀 수 없는 문제구나 결정이 나요.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실력이 많이 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이 책에.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뭘 하냐면요. 어차피 NCS 이 모든 시험들은요, 시간 싸움이거든요. 시간 싸움에서 여러분이 한마디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한 높은 고지에 일단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걸 잘하면. 그래서 책을 완성할수록 책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이거 한 권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책을 계속 보면 볼수록 이게 점점점 빨라집니다.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건 빨리 풀 거고 내가 모르는 건 못 늦게 풀거든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건 1분 내에 풀 거고 내가 모르는 건 1분 더 걸릴 거거든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보기를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알고 있는 팁을 사용할 수 있으면 훨씬 빨리 풀 테고 아니면 못 풀 거거든요. 그걸 빨리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결정할 수 있고 내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 먼저 접근하는 겁니다. 막 먼저 풀고 이건 내가 안 될 것 같아 넘어가고 막 풀고 넘어가고 막 풀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끝에까지 갔다가 시험의 끝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덤비는 겁니다. 빈칸을. 그게 가장 중요한 패턴이에요. 그건 어떤 시험이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시험장에서 패턴은 1번부터 30번까지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풀고 4번 풀고 30번까지 푸는 그 사람은 통과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물론 공부 잘한 사람, 많이 한 사람들은 통과할 겁니다. 이렇게 풀어도요. 대다수의 통과하는 사람 학생들은요. 1번 풀고 2번 좀 오래 걸 것 같아. 넘겨. 3번 오래 걸 것 같아. 넘겨. 4번 괜찮아. 덤벼. 5번 덤벼. 6번 넘겨. 7번 넘겨.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풀 문제와 풀지 말아야 될 문제를 빨리 선택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거예요, 여러분. 말은 어렵게 많이 블라블라 말이 했지만 여러분이 이 책을 끝내면서 내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나 이건 풀 수 있을 것 같아. 1분 내에. 덤벼. 이거랑 이거 조금 냄새가 이상해. 약간 향기가 이상해.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런 문제를 구별하는 거. 그게 어찌 보면 이 책의 목적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어찌든 간에 여러분의 경험치를 늘린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책을 보시기 바라고 이 책을 보면서요. 가장 중요한 기본을 많이 익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일단 문제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은 그 가운데 2, 3위 왜 자꾸 이만하지? 2, 3위 왜 자꾸 이거 잔소리처럼 하는 것 같지? 라고 느껴지는 게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거 가져가세요. 제가 이제 중요한 것들은요. 저도 이제 머릿속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만약 1부터 100이라는 개념이 있다면 1이 1등이고 100이 100등이라고 만약에 가정해봐요. 그러면 저는 1을 굉장히 강조해야 되겠죠. 제 생각에서 가장 중요한 게 1이라면 1을 굉장히 강조하겠지만 이제 3을 설명하다가 5를 설명하다가 다시 한번 또 1이 막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높은 순위가 막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서 2, 3이 왜 자꾸 이 소리가 할까? 그러면 제 머릿속에 그게 1, 2, 3 이런 순위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잔소리하는 게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내가 일단 알아두자. 그게 여러분 목적이 돼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 강의에서는요. 강의가 여러분한테 필요한 이유는 남이 한 경험을 여러분이 가져가기 위한 방향, 어찌 보면 방법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NCS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일단은 거의 모든 문제 다 풀어봤거든요. NCS 문제는요. 그럼 이제 모든 문제를 풀어봤던 이 사람의 경험을 여러분은 그렇게 경험을 못 해봤을 테지만 내 거를 제 걸 가져가는 겁니다. 물론 저 안에서 이렇게 한번 돌고 돌아서 이렇게 좀 정제된 것도 있을 거고 저만의 어찌 보면 좀 독특한 생각도 있을 거고 하겠지만 그 가운데도 여러분이 가져갈 게 있으면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업 방향은요. 여러분이 뺏어가는 거. 그러니까 제 강의에 제 어찌 보면 지식을 제가 알려드리는 어떤 전달 그거를 다 여러분 걸로 가져가는 걸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잔소리하는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잔소리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블라블라 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이렇게 속속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제가 어차피 저도 좀 인간인지라 저도 그냥 쓸데없는 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 간혹 가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제가 끝에 여러분 이건 좀 버리세요. 이런 식으로라도 말은 해드릴 테니까 아무튼 필요한 것도 있으면 쏙쏙쏙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파트고요. 자료 해석의 완전 기초 지식입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의 개념이라는 표현으로 좀 적혀져 있는데 어떤 거냐 이거예요. 뻔자의 말인데요. 이건 블라블라 말이에요. 자료는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다양한 것들로서 블라블라 좋은 말들 나오겠죠. 여러분한테 이걸 외우세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한번 보고 끝. 네. 자료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냥 어떤 도표, 표, 어떤 글, 이런 것, 그냥 그런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 개가 있다. 이런 거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료 해석이란 말 그대로죠. 주어져 있는 그 복잡한 어떤 자료를 내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 문제 푸는 거랑 이거랑은 좀 달라요. 해석이라는 거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문제에 깊이 들어가서 푸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자료 해석이라는 파트는요. 말은 좋은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걸요. 내가 여기에 고심하고 내 모든 생각을 멍하니 이렇게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우리는 문제 풀기 바쁜데. 그래서 이거는요.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깊이 볼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여러분도 이미 다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들이에요. 특별히 없는 것도 아니고요. 자료 해석의 특징과 대처법이라고 나오는데요. 논리적으로 블라블라 좋은 말들 올바르게 이해된다. 좋은 말들 다 좋은 말들이에요. 여러분 한 번쯤은 곰곰이 보시기 바라고. 하지만 이 말이 내가 외워야 되는 거 그런 건 절대 아니죠. 다 우리한테 쓸모있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잔소리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를 볼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만 잠깐만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해석되니까 한번 보긴 하세요. 네. 저는 여기선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자, 기본 예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별 사고 사례를 조사한 자료와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그랬죠. 자,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료 해석을 풀 때 기본적인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온 게 자료 해석 문제죠. 어떤 표, 그죠? 표에서 숫자 블라블라블라 나옵니다. 해놓고 이 표를 보고 나한테 1번, 2번, 3번, 4번에서 맞는 거 찾아, 틀린 거 찾아,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자료 해석만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옳은 것, 틀린 것 둘 중 하나 고르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잖아요. 보기 5개 주고 옳은 거 찾아봐, 틀린 거 찾아봐. 그것밖에 없어요, 문제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 문제의 대부분은 옳은 거냐 그른 거냐를 찾는 거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이 옳다라 그러면 동그라미를 치든지 그러다 그러면 X를 치든지 여러분의 어찌 보면 암호 같은 걸로 판단을 좀 해주시기 바래요. 만약에 옳은 걸 찾으라는데 여러분은 틀린 걸 찾고만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급할 때 1번 같은 경우에 틀렸다 그러면 1번 탁 체크해버리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 문제를 잘 봐야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다 그러면 X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판단. 그래서 문제를 풀 때요.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말하면 조언 아닌 조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라면 동그라미를 치고요. 틀린 것은 이라고 하면 X자를 쳐서 아, 난 X를 골라야 돼. 나는 동그라미를 골라야 돼. 이런 식으로 좀 리마인딩을 하시기 바라고요. 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건 아니에요. 자, 문제 읽는 순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읽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정말 빛의 속도라고 표현하죠. 쓱, 이 정도. 쓱, 이 정도로 읽어요. 그리고 여기를 와요. 네. 다시 4로 갑니다. 알겠나요? 순서는 이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는 진짜 건성으로 쓱 정도 봐요. 쓱. 뭐야? 사고 건수, 사고 원인 뭐 있네. 블라블라 있네. 끝. 이 정도. 한 1초도 안 걸리게끔 쓱 보는 거예요. 쓱. 하고 보기로 내려와요. 대충 무슨 아주 중요한 내용까지도 아니고 이거 보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딱 되긴 하는데 아, 시설별 사고 건수가 있나 보다. 뭐 사고 원인들이 있나 보다. 대충 이 정도만 해석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 블라블라. 여기까지가 2번이고요. 3번은 이제 보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보기에서도 여러분 이것도 이제 고난이도로 들어가면요. 이제 흔히 말하는 고수와 중수와 하수 이런 개념이 있다면 하수들은요. 1번부터 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흔히 말하는 속에 완전히 지배적으로 깔려있는 고정관념이에요. 이건 더 이상 벗어날 길도 별로 안 보입니다. 이거 진짜 깨기 힘들거든요. 나는 이건 무조건 1번부터 봐야 돼.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고 그거 절대로 못 고친 사람도 은근히 많습니다. 하수들은요. 무조건 이렇게 봐요. 이제 중고수들은 어떻게 보냐면요. 내가 땡기는부터 봐요. 내가 땡기는 거로부터. 근데 땡기는 번호가 뭐냐.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흔히 말하는 안 좋은 언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욕이 아니라 안 좋은 언어들. 내가 여태까지 문제를 많이 풀어왔었을 때 이런 언어들이 등장하면 대부분 아니었어. 이런 언어들이 등장하면 대부분 맞았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카테고리화가 쫙 될 겁니다. 그게 경험치예요. 그래서 문제를 매번 풀어봤을 때 뭐 처음에는 다 1번부터 안 덤볐겠어요? 전부 다 1번부터 덤벼요. 초보자들이니까 우리는 초보니까 1번부터 덤비는 거예요. 1번부터 덤비는데 맨날 옳은 거 고르세요. 맨날 틀린 거 고르세요 하다 보면 문장 가운데 틀린 것의 대표적인 언어들, 맞는 것의 대표적인 언어들이 몇 개 있단 말이죠. 예를 들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약이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약 5%이다. 약 7%이다. 이거는 맞는 거가 많을까요? 틀린 게 맞을까요? 많을까요? 이런 보기는 맞는 보기예요. 거의 맞는 보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약이 등장해서 다 맞는 거야 라고는 말하기는 어려워요. 틀린 것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하지만 나의 경험상, 내 경험상 많은 문제를 풀어봤을 때 약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이쪽에서 이렇게 슬슬 우리를 뭐랄까요? 그냥 이렇게 달래주는 거예요. 아, 물론 정확하게는 이건 아니지만 대충 이 정도 아닐까? 이렇게 약간 나를 뭐랄까 구슬린다는 표현을 쓰나요? 그런 언어의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약.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다. 뭐뭐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뭐 할 수 있다. 이거 나오면 오케이예요. 그냥 5에 거의 해당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등장해버리면 아, 나는 얘는 맞는 거라고 생각돼. 그럼 이제 옳은 것이라면 여기서 이런 말이 등장한다 그러면 저는 그 문제부터 봐요. 그 보기부터 봅니다. 그 다음에 틀린 말을 골라봐 할 때는요. 네, 틀린 말은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서 지금 예를 들게요. 매라는 말. 매년, 매시, 매월, 매분, 매 사람마다, 매 도시마다 매가 나온 것들. 매가 나왔다는 소리는 여러분 전부 다가 해당한다는 소리죠. 전부 다가 그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 항상이라는 말들. 꾸준히.
네. 그 다음에 뭐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 나오면 규칙적으로도 괜찮아요. 이런 말 나오면 얘네들은 틀릴 확률이 높은 언어들입니다. 별로 틀리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죠? 근데 틀린 말들에서 가장 잘 나오는 유형들 중에 골라라 그러면 가장도 있겠군요. 이런 말들 제일 잘 나옵니다. 왜일까요? 얘네들은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광호한 느낌이에요. 광호라는 표현이 여러분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나만 오라예요. 이 세상에서 나만 오라. 너네들은 다 틀렸어. 막 이런 느낌의 언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무엇이 증가하고 있다. 매년 무엇은 항상 1등이다. 매년 무엇은 뭐 이렇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잘 쓰고요. 항상 얘보다 많다. 항상 얘보다 적다. 뭐 항상 증가하고 있다. 항상 감소하고 있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고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꾸준히 뭐 하고 있다. 이런 말들도 잘 나오고 지속적으로 감소, 지속적으로 증가. 규칙적으로 뭐 변하고 있다. 뭐 가장 많다. 가장 적다. 이런 말들. 그러니까 나만 옳다라고 하는 말들은 틀린 말에서 잘 나오겠죠. 왜냐하면 하나만 삑 틀어보면 여러분 어때요? 문제가? 틀리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에 대해서 일단은 경험치가 막 쌓일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요. 문제가 싹 보이는 눈이 열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말이 등장해서 그럼 난 얘가 지금 흔히 말하는 땡기니까 얘부터 봐야지. 이게 중고수들이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3번이 땡겼어요. 근데 답이 만약에 3번이에요. 근데 3번만 봤어요. 얼마나 편해요 그러면. 남들 다 놓쳤는데 남들은 1번, 2번 풀고 3번까지 왔는데 나는 혼자 3번 풀고 앉아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걸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중고수에 어찌 보면 중고수쯤 됐을 때 해당하는 내용이고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초보자 입장이라면 절대 지금 그건 안 될 겁니다. 일단은 고정관념에 빠진 것처럼 진행을 한번 해보되 나는 궁극적으로 내가 보기를 골라 다녀야 될 사람이야 라고 계속 인식하세요.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한번 돌아다녀 볼까?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에이 돌아다녀 보자 하고 이제부터는 고정관념을 깨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막 진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안 된다고 해서 또 아주 나쁜 것도 아니긴 해요. 왜냐하면 좀 더 뭐랄까요? 좀 확실한 답안으로 갈 때는 그게 훨씬 좋긴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 내에 푸는 거는 비효율적인데 문제의 정확도라고 표현할까요? 그건 정확도가 훨씬 높긴 하죠. 왜냐하면 내가 3번만 보고 3번이나 체크한 사람과 1, 2, 3번까지 보고 3번이나 체크한 사람은 당연히 틀릴 거예요. 이 사람은 불안해요. 한 번만에 팍 찍는 사람은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1번부터 본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낫죠.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이거 맞네. 이렇게 체크한 사람은 조금 더 나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좀 달라요. 어떤 때가 다르냐면 우리는 이제 NCS 공기업 시험이나 사기업 시험은 상관없습니다만은 시간 압박이 어마어마하게 주어져 있는 시험에서 나한테 1번, 2번을 풀게끔 강요하는 거라면 그거는 당연히 피해야 되는 게 맞는 내용이죠.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한테 쓸데없는 1번, 2번을 풀게끔 강요한다? 그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부터 보는 게 무조건 맞는 해석인데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메꿔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더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런 과정들을 내가 3번만 봐야지, 5번만 봐야지, 2번만 봐야지 하고 해서 계속 봤을 때 잘 찍어서 한 방에 맞추는 문제들이 점점점 생길 때 여러분이 막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자신감이. 처음부터 자신감이 막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3번 보자마자 3번인 것 같은데 하고 풀 때 진짜 맞아요. 그러면 3번 체크하겠죠. 하지만 마음속에 찝찝하고 불안한 마음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경험치가 올라가고 채점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역시 훨씬 빠른 시간에 훨씬 그래도 많이 맞췄어. 분명히 내가 이거 1번부터 봤었으면 10문제 중에 8문제 정도는 풀었을 텐데 시간 내에 그렇게 풀었기 때문에 내가 10문제를 다 풀 수 있었어. 근데 10문제를 다 풀었을 때 한 문제를 틀렸고 8문제를 꼼꼼히 봤을 때 만약 7문제, 8문제를 맞췄다 그래도 결국은 한 문제가 이득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대신에 시간을 아껴서 한 문제를 더 풀다. 이런 표현으로 가는 거예요. 꼼꼼하진 못하게 풀었지만 내가 그 시간들을 아껴서 한 문제를 더 풀었다. 이걸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 첫 시간에 여러분 좀 제가 블라블라 말이 많아요. 근데 이것도 계속 이제 풀다 보면 문제에 맞춰서 또 설명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완전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2번까지는 왔어요. 3번에서 이제 설명하는 게 내가 마음에 드는 보기를 고른다 그랬죠. 그거 이제 궁극적으로 나중에 해석할 일. 그러면 봤어요. 읽었어요. 이해가 돼요? 이 내용이 지금 머릿속에 아예 없는데? 전혀 안 되죠.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4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이제부터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누구를? 3번을 찍었다 그러면 시설물별 사고 원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녀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 속에 대표적인 게 이런 단어들이 있죠.
이런 단어들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합성어처럼 A랑 B가 합성어 A, B 이렇게 합성이 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언어들은요, 이렇게 기다란 글이 있으면 이 글이 이 표나 글 가운데 분명히 덩어리째 있어요. 시설물별 사고 원인이다. 그러면 이 말이 아예 여기 있어요. 딴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시설물별, 시설물이 있나 봐. 그거 별로 사고 원인이 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시설물별 사고 원인이라는 걸 한 단어처럼 보면서 이 네모 어딨어? 네모 어딨어? 여기 있군. 이렇게 찾아가라는 소리예요. 이것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얘를 먼저 보고 그럼 이 표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개가 나오고 계획, 설계, 시공, 유지, 기타 등등등 어떤 표인지는 알겠죠? 대충 파악이 됐으면 이러면 많지 않으며 이거는 가장 많다. 가장이란 말도 나오죠? 가장 많은지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왜 이렇게 접근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만약에 정보가 1, 2, 3, 4, 5, 6, 7, 8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자, 여기 1번 읽고요. 이거 이해해요. 자료를 해석합니다. 말하는 해석을 진짜 하는 거예요. 찡하고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1, 2, 5, 6을 얻었어요. 정보를. 내려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려오죠.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